이 사연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한 노부부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맑은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입니다. 정성구 할아버지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박미자 할머니와의 결혼 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게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뭐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성구 할아버지는 문득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빛나는 눈동자는 변함이 없었지요. 아니, 그냥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싶어서. 미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아픔도 말입니다. 오늘 좀 나갈까? 특별한 날인데. 성구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갈 건데요? 일단 준비하고 나와.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어. 성구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 이제는 전국 체인을 가진 식품 유통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있었지요. 50년 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하나밖에 없는 딸 수연이를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만 아니었으면. 미자 할머니는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가 5살 때였습니다. 시장이 워낙 복잡했고 단 1분, 아니 30초 정도 눈을 뗀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수소문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강남의 유명한 주얼리숍으로 향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50주년을 맞아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왼손 약지에는 낡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수연이의 5번째 생일에 가족 모두가 맞춘 반지였습니다. 너무 낡았지만 미자 할머니는 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평생 그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여보, 왜 이런 데로 온 거야? 미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주얼리숍 앞에 서서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새 반지를 하나 맞추려고. 미자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반지를 만졌습니다. 나는 이거면 충분해. 그건 그대로 끼고 있어도 돼. 새로운 건 새로운 거고. 두 사람은 주얼리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정중하게 두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리 주문해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반지였습니다. 여보, 이건. 미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결혼 50주년 기념이야. 앞으로도 50년은 더 같이 살자. 미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배고프지? 근처에 있는 기사식당에 가자. 옛날 생각도 나고. 성구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백화점을 나와 근처에 있는 소박한 기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할 때 자주 가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두 사람은 소박한 음식과 정겨운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정겨운 분위기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라 손님이 많지 않았고 젊은 여직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조용한 구석자리로 부탁해요. 성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새로 받은 반지를 끼고 싶었지만 수연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반지를 빼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새 반지는 오른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메뉴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여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랑 보리밥 먹을까? 미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2명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세요. 성구 할아버지가 주문했습니다. 여직원은 주문을 받아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미자 할머니의 왼손에 끼워진 낡은 반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주문에 집중했습니다. 곧 음식 나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미자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끼고 다녔더니 반지의 무늬는 거의 지워졌고 금빛도 많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 안쪽에는 수연이에게 사랑을 담아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반지가 너무 낡아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미자 할머니는 그 글귀를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성구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덕분에 특별한 하루가 됐어요. 미자 할머니는 남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여직원이 물과 반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반찬을 테이블에 놓으며 다시 한번 미자 할머니의 반지에 시선이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미자 할머니가 그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렇게 내 반지를 쳐다보니? 미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그 반지가 제 어머니 것과 비슷해 보여서요. 미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런 금반지는 흔한 디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반지는 많을 수 있지. 미자 할머니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여직원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가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라고. 성구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런 반지는 많을 수 있어. 그만 일하러 가봐. 미자 할머니가 약간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미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성구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우연일 거야. 미자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여직원이 된장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을 테이블에 놓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 반지 안쪽에 특별한 글귀가 있나요? 미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여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의 반지 안쪽에는 수연이에게 사랑을 담아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성구 할아버지가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미자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반지는 우리 딸의 것이야. 우리가 수연이의 5번째 생일에 맞춘 거라고.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뭐? 성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반지가 손에 맞지 않아서 항상 목걸이에 끼워서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그 반지를 보여주시며 자신의 유일한 뿔이라고 하셨거든요. 미자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혹시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뭐니? 미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연이요.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수연이. 미자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여직원은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이거 드시고 좀 진정하세요. 여직원이 차를 내밀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날, 그 순간으로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미자 할머니와 성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연이라는 이름만이 그들의 귓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항상 그 반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과 헤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반지가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라는 것을. 미자 할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데? 어머니는 강동구에 사세요. 제가 지금 전화해 볼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네. 지은은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미자 할머니와 성구 할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5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갑작스러운 희망이 두 사람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수연이일까요? 미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하지만 그 반지, 그 글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해. 성구 할아버지도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제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말씀을 잘 못하시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리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미자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한 30분 정도요. 어머니께서 택시 타고 바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마치 5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두 노인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자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은 씨, 어머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성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55세이세요. 제 나이는 28이고요. 어머니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5살 때 시장에서 길을 잃었고 좋은 분들이 데려다 키웠대요. 양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미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좋은 사람들에게 키워졌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딸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슬픔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 반지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어릴 적 유일한 기억이라고 하셨거든요. 가끔 수연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도 하셨어요.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수연이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지.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어.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요. 우리는 매년 수연이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불었지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미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상황에 깊이 연루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50년간 찾던 부모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함께 입양기관도 찾아가고 경찰서에도 문의해 봤지만 50년이나 지난 일이라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미자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반지, 수연이의 5번째 생일에 맞춘 거예요. 가족 모두 똑같은 반지를 했지요. 내 것, 아버지 것, 그리고 수연이 것. 수연이 반지가 너무 커서 조금 크면 끼게 될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서 항상 가슴에 지니고 다니셨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반지가 손가락에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셨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지은의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 할머니와 성구 할아버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시지? 미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화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거의 다 오셨대요. 택시가 교통체증에 걸려서 늦어지셨나 봐요. 그리고 몇 분 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식당 안을 날카롭게 훑었고 곧 미자 할머니와 성구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딸을 향한 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수연아.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끝에는 낡은 금반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자 할머니와 수연 씨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도 다가와 두 사람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이 하나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연 씨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50년 전 5살 소녀의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딸의 눈에서 어린 수연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아, 정말 너구나.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구 할아버지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쪽에 직원 휴게실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그곳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은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은은 따뜻한 차를 준비해 가져다 주었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가족들이 대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힘들진 않았어? 성구 할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를 데려가신 분들은 아이가 없는 부부였는데 정말 자상하게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제 진짜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야겠구나.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양아버지는 15년 전에, 양어머니는 7년 전에. 그분들은 항상 제가 친부모를 찾는 것을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5살 때 데려가셨으니까 저도 제 이름이 수연이라는 것과 제가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반지는 성구 할아버지가 수연 씨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수연 씨는 목걸이에 달린 반지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데려갔을 때 제 손에 이 반지가 끼워져 있었대요. 너무 컸지만 저는 이 반지를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항상 지니고 다녔죠. 미자 할머니는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같은 반지를 맞췄어. 내가 5살 생일 때 내 것은 조금 컸지만 곧 맞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제가 55세가 되어도 여전히 손에는 맞지 않았던 거군요. 수연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렴, 우리 손녀딸. 성구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도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생긴 것이니까요. 이게 다 꿈만 같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분들이 내 친부모님이신 것 같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우리도 확실히 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알아요. 이 아이가 우리 수연이야. 수연 씨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 반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처음 두 분을 봤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가서 바로 DNA 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고맙구나.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 물론이죠.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니? 제가 매니저와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은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니저님께서 괜찮대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된대요. 네 사람은 함께 식당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50년의 세월을 메워나갔습니다. 우리가 너를 잃고 나서 정말 힘들었단다. 미자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 아빠가 힘이 되어 주었지. 성구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어. 그리고 항상 내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랐지. 저도 가끔 꿈을 꿨어요. 제가 시장에서 길을 잃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행복했어요. 그분들은 제가 친부모를 찾는 것을 항상 응원해 주셨죠.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구나.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은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일을 하다가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연 씨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잘 지내시니? 성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지은이가 10살 때,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랬구나. 미자 할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실 줄은 몰랐어요. 수연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어. 그 후 식품 유통업으로 확장했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지금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회사가 되었단다. 와, 대단하시네요.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네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의 세월을 한자리에서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공유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기사식당에 오신 거예요? 수연 씨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 50주년이야. 성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얼리숍에 갔다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소박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거지. 미자 할머니는 오른손에 새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내 아빠가 준 선물이란다. 수연 씨와 지은은 반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백금 반지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난 여전히 이 낡은 반지가 더 소중해. 미자 할머니가 왼손의 낡은 금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운명이네요. 지은이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이고 하필 그날 저희 어머니와 재회하시다니.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우리 딸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미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계획이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우리 집은 충분히 넓으니까 수연이와 지은이가 함께 살면 좋겠어. 수연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고.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 미자 할머니가 남편의 팔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 성구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그저 너무 기뻐서. 저희도 정말 기뻐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DNA 검사로 확실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이지. 미자 할머니가 이해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은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성구 할아버지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공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수연 씨와 지은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강동구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담하고 깔끔한 집안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작지만 편하게 계세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딸의 공간, 딸의 삶이 담긴 이곳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꽂힌 책들, 그 모든 것이 딸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정말 아늑한 집이구나.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 할머니 좀 도와주실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성구 할아버지와 수연 씨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가족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그는 항상 차 트렁크에 가족 사진첩을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딸을 만나면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건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성구 할아버지가 낡은 사진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4번째 생일. 그리고 이건.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순간들이 이 사진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데려갔을 때는 이미 5살이었으니까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모든 사진을 다 줄게.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많은 사진을 찍자. 주방에서는 미자 할머니와 지은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손녀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고 지은은 할머니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더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어떤 아이였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 항상 웃음이 가득했지.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작은 입으로 동요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단다. 어머니는 지금도 노래를 정말 좋아하세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샤워할 때나 요리할 때나 항상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미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은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니까요. 그래,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미자 할머니가 손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지은이 준비한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일상적인 습관까지 공유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아보자. 성구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놀러 오렴.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어. 네, 꼭 가볼게요.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지은의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지은의 친구 박소연 간호사는 상황을 듣고 감동하여 DNA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소연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고맙구나.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네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갈지 상의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실래요? 성구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수연아, 내 방이 아직 그대로 있단다. 수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방이요? 50년이 지났는데도요? 미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내 방은 항상 그대로 두었단다. 물론 가끔 청소도 하고 새로운 침구도 놓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야. 엄마. 수연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성구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주택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두 분 댁이세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응,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이런 집에 살게 됐어.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편하게 살기엔 좋아.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연 씨와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미술 작품들이 집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수연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성장 과정을 상상해서 만든 사진들이야. 미자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내 생일마다 내가 그 나이였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어. 나중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사진처럼 만들 수도 있었지. 벽에는 5살 수연이의 실제 사진부터 시작해서 상상으로 그려진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의 수연 씨 모습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상상으로 그려진 50대의 수연 씨 모습은 실제 수연 씨와 꽤 비슷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수연 씨가 흐느꼈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성구 할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생각을 했단다. 미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네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서 미자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파스텔 핑크색 벽지에 아기자기한 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지은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살 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놓인 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인형, 기억나는 것 같아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인형이야. 잠잘 때마다 꼭 안고 자던 인형이지. 미자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수연 씨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던 느낌, 아버지가 어깨에 태우고 놀아주던 기억, 그리고 이 방에서 놀던 순간들. 엄마, 아빠. 수연 씨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미자 할머니와 성구 할아버지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책장에 있는 동화책들도 내가 좋아했던 거야.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특히 좋아했던 건 작은 공주 이야기였지. 수연 씨는 책장으로 다가가 낡은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공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쳤고 첫 페이지에 자신의 서툰 필체로 쓰여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이의 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수연 씨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막 글씨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지. 미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방 구석구석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다가가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수연이가 그린 그림이야. 우리 가족 그림이지. 여기 아빠, 엄마, 그리고 수연이. 액자 안에는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림을 보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자주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성구 할아버지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 집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 너는 그 나무 아래에서 놀기를 정말 좋아했지. 네 사람은 수연 씨의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장난감들, 책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수연 씨의 어린 시절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존해 두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연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회사 이름도 수연식품이었구나. 수연 씨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내가 어디에선가 그 이름을 보고 기억해낼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점심시간이 되자 미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점심 준비할게. 오랜만에 딸과 손녀를 위해 요리하고 싶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따라 나섰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수연 씨를 데리고 집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정원 가꾸는 것을 내 엄마가 정말 좋아한단다. 특히 저기 있는 장미들.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었지.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특히 장미를 제일 좋아해요. 정말? 그건 내 엄마가 정확히 맞춘 거네. 성구 할아버지가 기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지 항상 상상했어. 내 취향, 내 성격, 내 꿈, 모든 것을 상상하며 살았단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와 수연 씨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때문이요? 수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를 잃고 난 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내 엄마는 거의 1년 동안 제대로 말도 못했지.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 결심했지. 만약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자랑스러워할 부모가 되어 있자고.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어.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확장했지. 내 이름을 딴 수연식품이 점점 커졌고 지금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회사가 되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 일은 실종 아동을 찾는 재단을 설립한 거야. 성구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돕고 실종 아동을 찾는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이지. 수연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단 덕분에 지금까지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족과 재회했단다. 정말요? 수연 씨는 감동에 사로잡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는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기를 바랐어.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지. 성구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찾았으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수연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때 지은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점심 준비됐어요. 할머니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드셨어요. 성구 할아버지와 수연 씨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잡채, 나물 등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수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딸과 손녀를 위해 요리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 저는 다 좋아해요. 지은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자 할머니의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모두가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가 좋아할지 걱정했는데. 미자 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머니에 비하면 아직 멀었네요.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요리를 가르쳐 줄게. 우리 가족 비법도 있단다. 미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수연 씨가 기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축하의 잔을 들자.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4개의 와인 잔에 와인을 따르고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위해 성구 할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의 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 말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신 후 미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니? 수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미자 할머니와 성구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지만 딸에게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대문 시장이 특별히 붐비는 날이었어. 미자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지. 너는 가게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내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1분, 아니 30초 정도였을 거야.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가게 밖으로 나갔고 성구 할아버지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시장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지.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CCTV도 없었고 실종 아동을 찾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 성구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연재단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실종 아동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지.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그날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만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들었어요. 경찰이 제 부모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 잠시 있다가 양부모님께 입양됐대요. 아마도 우리가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했기 때문일 거야.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야.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 이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제 함께해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은의 친구 소연 간호사가 직접 결과지를 가지고 성구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소연 간호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네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치합니다. 성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우리 딸이고 지은이는 우리 손녀딸이야. 미자 할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수연 씨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었어. 이제 공식적으로도 가족이 되었네요. 지은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소연 간호사도 감동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재회예요. 제가 이런 순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소연 간호사가 떠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지은아,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떨까? 이 집은 충분히 넓고 우리는 50년 동안 너희를 기다렸어. 수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 당장 이사하는 것은 조금 급할 것 같아요. 저희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건. 그래, 이해해. 성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었나 보구나. 하지만 자주 만나고 싶어요.
수연 씨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휴가도 같이 가고 오랫동안 놓쳤던 시간을 조금씩 메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미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사실 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실종 아동이나 입양 아동들을 위한 일을. 성구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연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니?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하다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성구 할아버지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단에서 일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학에서도 관련 과목을 공부했고요. 그럼 둘 다 재단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성구 할아버지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다른 가족들을 돕는 거지. 미자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다니 꿈만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그 기사식당에 가게 된 거예요? 모든 식당 중에서 하필 제가 일하는 곳에. 성구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우리는 결혼 기념일마다 특별한 장소에 가지. 성구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내가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얼리숍에 갔고 그 후에는 편안한 식사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근처에 있는 기사식당을 선택한 것뿐이야. 운명이었나 봐요.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수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성구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재단을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을 재회시키는 일을 말이야. 그날 이후 노부부와 수연 씨 그리고 지은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는 함께 모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수연 씨와 지은은 수연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경험은 많은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성구 할아버지와 미자 할머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다시 한번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연 씨와 지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에서 성구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5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딸 수연이와 손녀 지은이가 함께해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합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딸을 잃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법,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는 법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자 할머니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이 여기 있습니다. 수연아, 지은아,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해.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어. 수연 씨도 마이크를 건네받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고, 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는 것을, 이것은 제게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도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겼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들로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기를 바라며, 건배,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날 밤 미자 할머니는 성구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꿈만 같아요. 우리 수연이를 다시 만나다니. 성구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꿈 같아. 하지만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이야. 이제 정말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겠네요. 미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손녀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을 도우며. 성구 할아버지도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